안녕하세요. 원진성형외과 이혁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징후나 증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수술 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정상적인 징후인지 아니면 부작용이 있는 징후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콧대 보형물이 휘어 보이거나 이동했을 때, 수술 직후에는 붓기 때문에 보형물 위치가 잘 자리 잡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붓기가 점점 빠짐에 따라서 보형물이 휘어 보인다거나 위치가 이동해 보인다거나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붓기 빠지면서 오히려 이제 보형물이 위치가 잘 잡아서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는데, 봤을 때 많이 휘어 보인다 아니면 보형물이 막 이동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내원을 하셔서 한번 경과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내로는 조기 교정도 가능하고요. 근데 보형물 휘어짐 정도가 그렇게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형물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보형물 위치를 바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약간 이렇게 보형물 위치를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고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위치를 바로 잡아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고정하는 게 집에서 해도 되나요? 스스로 이렇게 만지는 경우에 너무 세게 만질 수도 있고 또 잘못 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원을 하셔서 한번 체크를 받고 교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 수술 후 충격을 받거나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경우에 보형물 위치가 약간씩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이나 안경 착용 등은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적으로 숨 쉬는데 답답할 정도로 불편할 때, 우리가 코 수술 후 2-3일 정도는 코 안에다가 솜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숨쉬기가 불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콧솜을 넣어놨는데 너무 숨쉬기가 불편하다, 숨을 못 쉬겠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내원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급하게 콧솜을 빼고 다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신 경우에는 내원해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에서 솜을 그냥 혼자 빼도 되나요? 집에서 혼자 솜을 빼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코피가 날 수가 있습니다. 솜을 빼는 거는 되도록이면 내원하셔서 빼시는 게 좋고, 이제 빼야 된다면은 조심해서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살살 빼볼 수는 있긴 합니다. 손 뽑을 때 내가 뽑는 기분이라던데 그런가요? 보통은 뽑을 때는 불편하지만 뽑고 나서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시원해지시니까. 네, 잠깐의 고통이라서 모두 빨리 뽑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대한 조금 빨리 뽑아드리려고 합니다. 코 성형만 하는 경우에는 하루 정도 콧솜을 해놓고 있고, 절골술이나 피가 조금 더 날 수 있는 시술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한 이틀 정도 콧솜을 넣어놓게 됩니다. 비염 수술을 같이 속 안에 깊이 했다 그러면은 보통 한 3일 정도 콧솜을 넣어놓게 됩니다. 콧솜을 넣어놓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콧솜을 빼드리기도 합니다. 보통은 제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지혈을 잘 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콧솜을 빼도 아주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숨을 못 쉬는 거는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콧솜을 빼고 안쪽에는 또 이중적으로 시트지를 넣어서 이제 압박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해드립니다. 세 번째로, 수술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 열감, 붓기 등이 있을 경우, 우리가 코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은 이제 염증, 감염 부작용입니다. 이런 염증이나 감염이 생기는 경우는 보통 한 4가지 정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코가 붉어진다거나 붓기가 생긴다거나 통증이 생긴다거나 고름 같은 것이 나온다거나 하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이 초기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해서 초기 염증을 잡아볼 수 있고요. 항생제 치료만으로도 잘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염증이 지속돼가지고 염증이 커진다면은 보형물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커져서 보형물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염증이 다 치료된 후 한 6개월 정도 후에 재수술을 통해서 다시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에 뾰루지가 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혹시 어떤 증상인가요? 코 수술 후에 뾰루지가 나는 경우는 이게 선후 관계가 다를 수가 있긴 하거든요. 이제 뾰루지가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 아니면은 염증이 생겨서 뾰루지가 생기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염증이 생겨서 뾰루지가 생기는 경우는 이제 응급 상황이고요. 빨리 오셔가지고 보형물을 제거하고
그 뾰루지 난 부분도 이제 잘 치료를 해야지 흉터 없이 염증 치료가 가능한 거고, 그냥 뾰루지만 코에 이렇게 피지가 많아서 뾰루지만 난 경우에도 뾰루지 제거를 그냥 뭐 피부과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것도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오히려 뾰루지 제거하다가 함몰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뾰루지 제거 과정에서 염증이 또 보형물로 퍼져가지고 염증이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뾰루지가 생긴 경우에도 내원하셔서 한번 체크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단순한 뾰루지인 경우는 뭐 제가 제거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수술 후 코끝 부분이 단단해지고 점점 들려 올라가는 느낌이 들 때, 코 수술 후에는 조직이 회복되면서 쪼이고 당기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 기간입니다. 보통은 정상적인 과정이고요. 보통 한 3에서 6개월 정도 후부터는 코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좀 말랑말랑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코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지지 않고 코가 이제 보통은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데,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너무 심하게 들려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런 증상을 구축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축 증상이 있는 경우는 보통은 흡연을 하는 경우 많이 생기고요. 수술 후 염증이나 출혈이 있는 경우 이런 구축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축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내원하셔서 체크를 받으시고, 구축 증상을 방지하는 약도 좀 있습니다. 그런 약을 우리가 회복하는 기간 동안 복용을 해서 이런 증상을 좀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수술 후 오셔야 되는 4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미미한 경우에는 보통 생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증상이 이제 심해지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내원하셔서 저와 함께 경과를 보시고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진성형외과 이혁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